안녕하세요. 강우성입니다. 오늘은 터널 다섯 번째 수업이 되겠는데요. 샷 400번 컴포지팅과 3D 렌즈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디테일을 올리는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이트 패스를 활용해서 컴포지팅을 해보고 그 렌더 레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네마 4D로 가지고 와서 애니메이션 텍스처로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3D 렌즈 디테일을 추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콜렉트 해드린 애프터 이펙트를 열게 되시면은 400번 TN 컴프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TN 라이트 프리컴프를 눌러 보시면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작업을 했던 라이 패스들과 Gdepth 그리고 리플렉션 이런 패스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더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이거를 렌더를 해가지고 이렇게 시네마 4D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까 보셨던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애니메이션 텍스처로 활용을 한 다음에 렌즈를 넣고 텍스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테일들을 더하고 이거를 렌더를 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렌즈 디테일들을 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후반으로 살짝 넣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3D 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라이트들이 리플렉션이 정확하게 되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는 렌즈 디테일들을 넣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뭐 아카이브나 여러 가지 작업들에서도 활용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라이트 컴프부터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패시스에 들어가시면은 400번 TN에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MOB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렌더를 한 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실 텐데 폴더를 다 Shift를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해주셔가지고 PNG 시퀀스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컨트롤 Alt G를 눌러서 이 부분 프레임 레이트가 24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4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프리퍼런스에 그리고 임포트 여기 세팅에서 이 부분을 24로 맞춰주게 되면은 시퀀스들이 24프레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쉽게 따로따로 다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저는 MOB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뷰티 패스를 먼저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와서 보면은 이전에 시네마 4D에서 작업했던 모든 라이 패스들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오늘 컴포지팅으로 디테일을 1차적으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라이 패스들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렉션, 뎁스 맵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도록 하겠는데요. 라이트를 끄고 한 개씩 보게 되면은 이렇게 패스들이 각각 따로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번 패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0번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캡슐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라이트 패스 2번 같은 경우에는 옐로에서 빨간 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 라이트가 3번 라이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4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제가 파이널에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 라이트를 하나를 빼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기는 한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진행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이 4번 블루 계열의 라이트 패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4번, 5번을 전에 나눴었죠. 그래서 5번에서는 이렇게 캡슐이 멈출 때 밝아지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라이트 애니메이션을 더했었는데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리플렉션하고 제가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자, 리플렉션 패스하고 그 다음에 뎁스맵, G맵 패스까지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뷰티 패스를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라이트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더 디테일을 올리고 싶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렇게 탁 하고 멈출 때 이 그린 라이트를 제가 최대한 조금 밝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여기서 탕 하고 밝아질 때 이 역광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 부분까지 조금 더 밝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밝아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 때 여기서 멈출 때도 여기서 한번 같이 밝아지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이 임팩트가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면은, 일단은 요 스크린 모드를 이용을 하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라이트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한 개씩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릴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1번 라이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 D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레이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밝아지게 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항상 이렇게 계속 너무 밝은 것보다는 일정 부분에서만 밝아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오퍼시티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분을 50, 50으로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고 멈췄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0프레임 여기서 키 하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멈췄을 때 100으로 이렇게 올려줘 보겠습니다. 단축키로는 Alt Shift T가 되겠죠. 아니면은 맥에서는 Alt T가 되겠는데, 이렇게 딱 멈췄을 때 밝아졌다가 다시 이 에너지가 조금 사라지게 해볼게요. 그래서 조금 사라졌다가 나중에 이 두 번째도 뭐 살짝 넣을 수도 있겠죠. 한 이때는 뭐 70으로 넣었다가 다시 50으로 갔다가 이쯤에서 예를 들어서 탁 하고 멈출 때 키를 한 번 더 찍어주고 여기서 땅 하고 밝아졌다가 다시 50으로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약간의 에너지를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후반 작업, 라이트 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라이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2번 라이트를 추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우님의 샷 뒤에 이게 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 채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비디오 코파일럿에 FX 콘솔을 인스톨을 이제 하셨으면은, 그린님이나 태우님께서도 이 부분을 사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셨을 텐데, 안 깔린 분들은 여기서 이펙트에서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에서 휴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조금 낮춰보도록 할게요.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만 낮춰줘가지고 약간만 노란색의 채도가 빠질 수 있도록 한번 바꿔봤고요. 거의 뭐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간만 채도를 낮춰줬고, 3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긴장감을 유도하고 약간은 인텐스한 그런 라이트로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만큼 저는 이 라이트가 조금 깜빡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맥슨 1에는 없지만 사파이어의 플리커를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깜빡이는 것을 아주 쉽게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앰플리튜드를 뭐 한번 조금 많이 올려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깜빡이는 라이트를 아주 쉽게 제작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렇게 세게 쓰면은 조금 눈이 꽤 아플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눈이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 셋업에서 0.2 그리고
랜덤 프리퀀시 요거만 조금 많이 바꿔서 쓰는 편인데 0.2 기본 셋업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런 랜덤 프리퀀시를 조금 내려주거나 앰플리튜드를 조금 더 내려주면 아주 은은하게 거의 보일랑 말랑 살짝 필름 느낌이 조금 나면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가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네마틱 작업이나 아니면은 엘라스틱의 다양한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깜빡이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히 잘 사용을 해주면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고 약간 필름 룩을 더 내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콜로소상에서 조금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과장을 해가지고 뭐 이 부분을 올려가지고 또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깜빡이는 레이어를 모든 레이어 전체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이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두 군데에 개별적으로 사용을 해주게 된다면 훨씬 더 입체적인 라이팅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4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초반 부분, 이 부분의 아래에다가 이제 라이팅을 넣었는데 이게 너무 세게 들어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퍼시티를 조금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오퍼시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올라와서 이 4번 라이트가 이때쯤에는 다 들어오도록 여기서 오퍼시티 0에서 100으로 되도록 이렇게 한번 바꿔줬고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블루 계열이 약간은 그린 쪽으로 가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이것도 거의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한 10 정도 마스터 휴를 조금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블루 계열이 조금만 더 그린 계열이 되도록 바꿨고요. 그 다음에 5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역광 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시네마 4D에서 줘봤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조금 할 부분이 줄어들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이 라이트가 상당히 밝아질 때 조금 이 전체적으로 이 볼륨 라이트들의 영향이 조금 많이 가면서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콘트라스트가 필요하고 여기서 밝게 들어간 부분은 레벨 값을 조금 낮춰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레벨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쪼아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밝았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약간 강한 라이트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랑 비교를 해보시면 이 배경 부분에 조금 뜨는 느낌이 있는 부분까지 수정을 해줬지만 이런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는 디테일들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제작을 해봤고 3번 라이트에 이제 플리커를 조금 넣었었는데 한번 이번에는 4번 라이트에도 플리커를 조금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라이트 패스에서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붙여줄 텐데 이번에는 프리퀀시를 조금 바꿔주고 20 그리고 뭐 0.1 요 정도로 해주고 3번을 저는 조금 더 랜덤 프리퀀시를 올려가지고 이 두 부분을 한번 이렇게 두 부분만 보게 되면 각각의 아주 미세하게 다른 라이트 플리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플리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강조해주고 싶은 이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3번 라이트에서 앰플리튜드 이게 약간 전체 강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를 U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키프레임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한 1로 갑자기 올려줬다가 여기서 다시 0.2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서 몇 프레임 동안은 조금 인텐스하게 깜빡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이펙트들을 조금 세게 줬다가 살짝 줬다가 다시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세게 줬다가 살짝 줬다가 이런 부분을 더 디테일하게 만져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사파이어 플러그인이 일단은 트라이얼로 하면은 무료겠지만 그 부분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방법들도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파이어 말고도 예를 들어서 오파시티 플래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을 하면은 아까 본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제 조금씩 깜빡이고 있는데 여기서 플래시 널버스니스 요거를 뭐 조금 많이 올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센서 플래싱도 뭐 한 80 정도로 올려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트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에스플리커를 안 쓰고 오파시티 랜덤으로 이렇게 썼을 때의 좀 문제점은 너무 인텐스하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T를 눌러서 오파시티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플리커링이 되는 부분은 오파시티를 낮춰주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서는 오파시티 이런 거 다 없애주고 얘는 오파시티를 조금 더 올려줄게요. 한 50 정도.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너무 티가 안 나네요. 한 30 정도로 하면은 살짝 티가 나게 되고 만약에 스크린이 모여가지고 지금 티가 너무 안 난다 한다면 애드 모드를 하시면은 조금 더 밝고 어두워지는 게 이 두 레이어를 합쳤을 때는 보기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컴포지팅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일단은 에스플리커를 이용한 걸로 저는 다시 돌아갔고요. 다양한 방법들로 이렇게 랜덤한 오파시티를 깜빡이는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에스플리커 꼭 사파이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면 에스플리커를 한번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패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레벨 값이랑 기초적인 라이트의 밝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뎁스 맵이 상당히 사용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컴포지팅에서는 뎁스 맵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레벨을 이용을 해가지고 레벨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가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요거를 뭐 스크린 모드로 그냥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 앤 화이트로 이 뒤쪽 배경에만 마치 안개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G맵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추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틴트를 사용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 컬러까지 조금 바꿔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아니라 노멀 모드로 사용을 하고 새로 이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트랙 매트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한번 클릭을 하시면 루마 매트로 셀렉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레벨 값을 조절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쪼아줬을 때 우리가 아까 G맵에서 본 밝은 영역이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배경이 조금 눌러줘야 되겠다. 조금 배경에 너무 밝은 부분이 있어서 주제부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와 G맵을 이용을 해서 약간 눌러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물 같은 경우에 이 하이라이트, 리플렉션이 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쁘게 나올 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요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스크린 모드를 추가를 해 가지고 넣어 준다기보다 약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는 곳, 주제부 요런 데만 넣기 위해서 G맵을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이 까만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트랙 매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요 부분은 매트가 루마 매트로 셀렉을 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뒷부분에만 들어갔는데 인버트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앞부분에만 하이라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도 여기서 만약에 Z 조금 더 요 부분을 이렇게 조절을 한번 해줘 볼게요. 그래서 진짜 딱 앞에만 들어갈 수 있게 바꿔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좀 죽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드래그를 해주시고 F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페더를 살짝 쳐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원하시는 영역 근처에만 이 효과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뎁스맵이나 리플렉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만 조금 더 디테일을 추가해 보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될 때는 여러분들만의 조금 컬러들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스타일들의 이 터널 샷들을 여러분들이 과제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너무 비슷한 제가 드린 이런 라이트 컬러로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휴를 이용을 해가지고 1번 라이트를 뭐 예를 들어서 컬러를 조금 그린 라이트로 바꿔준다든가. 근데 지금 1번 라이트는 두 개가 있으니까 두 부분에다가 컨트롤 CV 해가지고 다 붙여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녹색 부분으로 우리가 작업한 부분을 약간 다른 색으로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랜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파란색 그리고 2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을 약간 뭐 보라색으로 한다던가 약간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리고 3번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핑크 그대로 가는데 4번 라이트에서는 훨씬 더 그린을 조금 세게 이렇게 한번 올려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조금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 보셔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완전 색깔이 좀 크레이지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되게 많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런 거를 막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버전을 제가 실제로 썼던 거 이런 버전을 또 가지고 와 가지고 이 두 개를 또 막 섞는 거예요. Alt Shift T 누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0번인데 몇 가지 버전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도 이렇게 막 섞을 수가 있습니다. 오퍼시티나 이런 걸로 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약간 실험적으로 작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양하게 컴포지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PNG로 렌더링을 해서 이 렌즈까지 추가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나포디에 들어가서 여기서 렌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공유해드린 파일을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뒤에 두고
렌즈를 중간에 두고 카메라가 이 렌즈를 통과해서 이 이미지들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 렌즈에 굴절이 나타나는 것으로 디테일들을 더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한번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드셔가지고 제가 공유해드린 이 폴더에다가 한번 튜토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일단은 카메라를 만들어 주고 이 카메라를 가운데에다가 위치를 시킨 다음에 약간만 뒤로 빼겠습니다. 뭐 한 3m 정도를 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플레인에서 플레인이 Z, 마이너스 Z로 해주시고 160, 90, 그래서 16대 9 이미지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T를 눌러서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가지고 한번 꽉 채워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텍스처를 한번 이제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텍스처, 디퓨즈 텍스처를 여기 플레인에 넣고 그 다음에 디퓨즈 텍스처에다가 블랙 바디 이미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전에다가 텍스처 이미전을 넣어도 되겠죠. 텍스처 이미전을 적용을 시키고 여기 텍스처에다가 로드 이미지를 하신 다음에 텍스처 폴더에 있는 거에다가 여기 오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트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는 비트맵보다는 이미지 텍스처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처로 적용을 시키고 한번 링크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바디 이미전, 텍스처 이미전에다가만 연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디퓨즈에다가도 적용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 이미전의 레벨을 보면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 낮춰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번 낮춰주고 일단은 옥테인 창을 열어가지고 한번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옥테인 세팅 이 창도 저는 내려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렌더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시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움직이지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게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프레임 레이트 24 그리고 칼큘레이트를 해주시면 이 프레임이 이제는 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런 화이트를 보신 다음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뜬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이 부분을 밝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팅에 들어가셔서 environment, 저는 이 부분은 블랙으로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으로 해주고 이 파워 부분을 조금만 조절을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본 밝기랑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한 레벨 값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는 렌즈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패스 트레이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피드백이 더 빠를 수 있도록 한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200이 아니라 뭐 지금은 한 100도 충분한 것 같아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렌더가 빠르게 되겠죠. 렌즈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이런 렌즈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실 점이, 자, 이렇게 퀵 쉐이딩 모드로 봐서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렌즈를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트에서 Y를 이런 식으로 줄여주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스페큘러 텍스처를 넣어준다고 했을 때, 자, 이제 투과가 이렇게 투과가 되긴 하는데 한번 조금만 더 한 32, 64 이 정도로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보면은 여기에 폴리곤들이 너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주기 위해서 Z를 0.2로 하고 그 다음에 얘를 90도로 안 돌리면은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있었던 그런 문제가 최대한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이 렌즈를 이용을 하고 이런 굴곡 부분에서 우리가 디테일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렌즈의 형태나 뭐 굴절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유롭게 해 보시면 좋겠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넣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바꿔 줄 수 있는 게 뭐 인덱스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조금 바꿔 주게 되면은 되게 특이한 느낌으로 우리가 또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정도로 들어가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가 만들어 놨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놓지 않고 저는 살짝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렌즈가 전체적으로 가운데로 다 들어간다기보다 약간은 위에서 아래로 보는 만큼 저는 약간 이렇게 사이즈들을 조금은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이쁜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도록 사이즈하고 위치들을 살짝 조절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절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렌즈를 하나만 쓴 게 아니라 두 개를 쓰기는 했습니다. 두 개를 써가지고 이런 겹치는 부분이 조금 더 재밌게 표현을 할 수 있게 해봤는데 여기서 이 두 번째 들어간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금 다 쓰지는 않았고 이걸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2 요 정도로만 해볼게요. 32에 C를 눌러서 V3을 눌러줘가지고 이 뒤쪽은 다 지워줬습니다. 다 지워주고 앞쪽만 살짝 써줬고요. 그래서 앞쪽만 살짝 써줬었고 뒤에 거는 끝까지 약간 이렇게 다 채워줬었고요. 이 앞에 거는 이런 식으로 몇 겹을 겹쳐가지고 사용을 해 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게 텍스처 같은 것들도 넣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에다가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본다고 한다면 새로운 스페큘러를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노드 에디터에 이미지 텍스처에 제가 한번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작을 했던 이미지를 범프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범프 맵에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 옆쪽 이런 부분에 디테일들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근데 지금 UV 맵이 조금 가운데 들어가고 옆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상하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은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UV 맵이 아니라 플랫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UV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 자세히 보면은 저희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 우성, 그륜, 태훈, 콜로소, 어드밴스, C4D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다가 이것까지 보셨다면 정말 제가 인정입니다. 인정. 매의 눈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비율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고요.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넣어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부분이 저 파이널 부분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처 폴더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문이나 이런 스크래치 같은 부분을 제가 메가스캔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메가스캔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텍스처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식으로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프니스를 이렇게 바로 넣어 봤는데요. 러프니스를 이렇게 바로 적용시켰을 때는 이미지가 모든 영역을 이렇게 러프니스를 너무 많이 넣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이 부분을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인버트를 시켜줄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영역만 쪼아가지고 일정 부분만 러프니스가 들어가게 바꿀 수가 있겠죠.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되게 민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 모드를 해가지고 볼 때 조금 더 잘 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반대로 한다 그런다면 블랙을 최대한 이쪽으로 가까이 이렇게 해주게 된다면 보시면은 이렇게 작게 이 러프니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넣을 때 이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가운데 부분에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이 부분이 집중이 덜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텍스처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덜티맵 텍스처도 넣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dd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텍스처 1, 2 넣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솔로 모드로 해가지고 살짝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지문이 너무 가운데에 이제 많이 들어가서 이 외곽 쪽만 약간 더럽히고 여기 가운데는 죽여주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그라디언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호D 그라디언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이 부분을 러프니스에 넣고 예를 들어서 얘를 솔로 모드로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서큘러예요. 이 서큘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운데 부분, 요런 영역을 다른 이미지랑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로 모드를 한번 끄고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는 러프니스가 적용이 되지 않고 외곽 쪽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멀티플라이 같은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이미지하고 얘하고 이렇게 합쳐주게 되면은 아까는 이렇게 들어갔던 이미지가 지금 요 멀티플라이로 보면은 가운데 부분은 이 그라디언트로 눌러주게 되면서 이 외곽 쪽에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요 이미지하고 합치게 되면서 이렇게 가운데는 지문이 없고 덜트만 있고 외곽 쪽에 이제 지문이 살짝 있고 덜트까지 추가된 이런 텍스처들을 아주 쉽게 우리가 그라디언트와 멀티플라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디스퍼션이 있겠습니다. 디스퍼션은 이제 색수차라고 하죠. 렌즈가 이렇게 두께가 있고 굴곡이 있을 때 렌즈의 색들이 외곽 쪽으로 갈수록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이 약간씩 빗나가게 되면서 색수차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수차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외곽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만져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제가 만들었던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파이널 버전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라던가 위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넣은 부분이 있게 되겠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번 텍스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어드밴스하게 여러 가지 텍스처들을 조금 더 바꿔서 쓴 부분이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이 부분들도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수업의 키포인트는 이렇게 렌즈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체를 통과를 해가지고 우리가 렌더된 이미지들을 볼 때 이전에 그냥 느끼지 못했던 이런 부분의 굴절이나 이런 텍스처의 디테일들, 리플렉션으로 반사가 되면서 오는 이런 빛들의 디테일들을 추가를 함으로써 훨씬 더 사실적이고 재미있는 연출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오프 페스티벌의 오프닝 필름이었던 아카이브 작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 부분에서 적용이 된 것만큼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의 작업들에 넣어 주신다면 디테일들을 더 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렌즈를 이용을 해 가지고 디테일을 더하는 방법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렌즈를 렌더링을 한 다음에 다시 시네마 4D에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로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렌즈 버전 15번 렌더된 파일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렌드 패스 없이 이 부분만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새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도 저는 여러 가지 사파이어의 이펙트들을 써봤는데 이렇게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글로우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글로우, 일반 글로우도 있고 S 글로우도 있는데 사파이어 글로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주변부로 조금 더 먹게 되면서 우리가 컴포지팅을 할 때도 어떤 라이트 소스가 있을 때 그 주위로 살짝 비슷한 색이 있을 때 훨씬 더 쉽게 그 무드를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그래서 S글로우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좀 확대를 시켜주고 브라이트니스를 뭐 아주 낮춰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살짝 이런 글로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크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은 시선을 가운데로 집중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빅예시라고 하죠. 이 외곽 쪽을 살짝 눌러주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는데 컨트롤 Y를 눌러가지고 솔리드를 새로 만들 때 블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원형으로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마스크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서브트랙으로 해준 다음에 F를 눌러주시고 살짝 이렇게 페더 값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외곽에 약간 빅예트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타원형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런 부분은 살짝 이렇게 늘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컨트라스트가 셉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게 들어가면은 안 좋고 T를 눌러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넣는다던가, 그리고 지금 볼 때는 이 렌즈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동그랗게 바꿔준다던가 이런 부분으로
상황에 맞게 형태나 오파시티들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가운데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컴포지팅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텐스하게 약간 흔들리는 느낌이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동감을 추가시켜 주기 위해서 더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또 있냐면, 자, 한번 크게 보도록 할게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고 사파이어에 쉐이크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S 쉐이크를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지금은 너무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도 앰플리튜드를 0.1 정도로 한번 바꿔줘 볼게요. 아주 살짝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프리퀀시를 조금 더 올려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조금 세요. 0.05로 바꿔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주 살짝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 쓸 필요 없이 이렇게 탁 부딪히는 부분, 요런 부분에서 시네마 4D에서 이런 흔들리는 느낌을 조금 주고 싶었는데 이 렌더를 다 하고 나가지고 좀 놓쳤다,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탕 하고 칠 때 지금 살짝 들어갔다가 꺼지고, 여기서도 살짝 들어갔다가 꺼지는 방식으로 한번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콜로소에서 작은 창으로 보고 있으면은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런 게 우리가 큰 TV나 모니터로 볼 때는 이런 디테일들이 특히 이렇게 긴박감이 넘치는 장면이 진행되는 부분에 사용이 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칼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거의 여기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칼라 같은 경우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 추후 최종 컴프를 할 때 또 칼라로 우리가 만지게 될 거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컴프에서 다른 샷들과 비교를 하면서 조금 더 칼라를 만져준 부분이 있겠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마무리 단계에 컴포지팅을 하는 부분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부분을 배워봤는데요. 샷 400번의 컴포지팅 뿐만 아니라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디테일을 넣는 방법, 그리고 또 그거를 컴포지팅하고 추가적인 디테일을 넣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파이어가 없다면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플러그인으로 대체를 시켜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쉐이크들도 있습니다. 쉐이크라고 치면은 유니 카메라 쉐이크도 있고요. 유니 카메라 쉐이크를 대체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쉐이크 어마운트, 프리퀀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로우 같은 경우에도 S 글로우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맥슨 1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 레드 자이언트에서 나온 이 유니버스 글로우를 또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한번 켜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글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고, 물론 여기서 사이즈라던가 인텐시티 같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조절을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넣을 때 너무 과하게 넣기보다는 아주 조금씩 들어갈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컴포지팅을 했는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컴 사이즈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컨트롤 K를 눌러가지고 조금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옵틱 컴펜세이션이라는 플러그인인데요. 기본 플러그인으로 여러분들이 렌즈 디스토션을 조금 더
넣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부분을 조금 빼줄 수도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미지들을 렌더링을 하시고 특히 이런 렌즈가 들어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렌즈의 굴곡을 추가를 해주고 싶다면 이런 옵틱 컴펜세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도 추가적인 렌즈 디스토션을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넣게 될 때 이런 사이즈들이 조금 더 작아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스케일을 살짝만 늘려주는 방법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라이트 패스를 조금 컴핑을 하고 이런 플리커링의 디테일들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시네마 4D에서 렌즈를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디테일들을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글로우를 넣는다던가 빈jet을 넣는다던가 쉐이크까지 넣는 방법을 한번 오늘 알려드렸고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킷배시를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한 이 부분을 다양한 색깔이나 형태들도 적용을 해보시고 이렇게 라이트 패스들을 이용을 해서 깜빡이는 부분이라던가 추가적인 렌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디테일들을 추가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작업에도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